최근 무리를 해서 산 아파트의 가격이 30%가 넘게 떨어진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경제의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2억 전셋집 주인 단돈 5천만 원으로 집을 산 갭 투자자. 이 얘기는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 가격인데 여기에서 전세 세입자는 2억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주고 있고, 이제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까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5천만 원만 내가 돈을 더 주면은 이 2억 5천짜리를 전세를 끼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2억의 전세를 주고 사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이 집주인을 을이라고 했을 때, 갑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 을이라고 하는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5천만 원을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끼고 살 수 있는 집을 2억 원이나 전세로 살면서, 만약에 뭐 전세를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괜찮지만은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2억 5천짜리 집이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더 모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2억 5천의 주택 가격이 5억이 됐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실감은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이죠. 전세를 살고 있다가 2억이라고 하는 전세를 살고 있다가 또는 3억이라고 하는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시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산의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한 채, 두 채, 10채, 20채, 200채 많이 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아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이 조금 들고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청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매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싸게 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갭 투자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 한 채를 사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시간을 레버리지 하겠다, 그런 관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현명한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택수를 너무나 많이 늘렸어요.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제책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무분별하게 갭 투자를 많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을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5억까지 두 배가 넘게 주택가격이 만약에 올랐다면 이 2억 원의 전셋집을 살고 있었던 갑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5천만 원의 갭을 투입을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랐을 때 많은 이득을 얻었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세를 선택한 겁니다. 본인이. 왜냐면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전세를 살지 않고 대출을 활용해서 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2억의 전세집을 살았던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리스크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세라고 하는 비교적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전세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이 5천만 원을 전세를 끼고 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 아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시간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2억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2년이나 4년 뒤에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2억 5천이면 너무나 자기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전세를 끼고 샀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둘의 명함은 갈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주택의 가격이 2억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오른 게 아니라 만약에 1억 5천으로 만약에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IMF 때처럼 주택의 가격이 정말 반토막이 나는 그 상황처럼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여기에서는 누가 좋은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2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지금 갭 투자, 뭐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사는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자금을 전세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갭 투자자라고 하는 이런 나쁜 어감이 있는 얘기들을 보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3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 보증 잔액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49조였던 돈이 이제 64조가 되고 89조, 121조, 그리고 2021년에는 185조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로 인해서 받은 세수 확보도 굉장히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주변에 돈을 올려주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이제 반전세, 뭐 월세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거나 주거 생활을 할 때 4인 가족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살다가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반전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 지역을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제 서울의 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다른 곳에 이사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데 뭐 신도시나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빠져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교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또 주택 가격이 뭐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임차의 형태로 주거를 했을 때는 이 삶의 안정이 되지 않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연속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아파트의 이제 갭 투자 비율인데요. 서울시 자료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1.2%,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4.6%. 2019년도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2021년에는 이제 41.9%로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을 끼고 사는 이 갭투자의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산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1급지들 같은 경우,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있는데 이 가격의 간극이 만약에 낮다면 이런 형식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갭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이제 지방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갭 투자 형식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삽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들지 않아요. 5천만 원이 들지 않고 3천만 원이 들지 않는 곳들도 갭 투자를 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없는 지역, 아주 저 외곽 지역, 이런 지역들의 무리해서 이런 갭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가격의 조정이나 하락폭, 그리고 임대 보증금의 하락이 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손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갭 투자를 해야지, 갭 투기를 해가지고 너무나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안 되거나, 그리고 지역적으로 직주 근접이나 이런 일자리 요소들이 없는 곳들, 이런 것들을 무작정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갭을 껴가지고 아파트를 사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무조건 좋은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세가율 70% 이상 갭 투자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31.6%가 이제 거래 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2021년에는 52%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가율이 높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주택을 마련했다, 또는 부동산을 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쉽게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을 내가 선별해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좋겠죠. 안 그러면은 많은 레버리지를 실제로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이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의 규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는 10%의 계약금을 내고 3년 동안 있으면은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된다거나 아니면 운이 좋게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청약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약간 침체기가 된다면은 이런 청약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유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있는데 뭐 60%, 여기는 70% 이상이라고 했죠. 뭐 60%에서 70% 되는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대폭락이 됐다, 이런 시점이 만약에 떨어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매매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내가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하게 내가 전세라고 하는 구도를 통해 가지고,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내 자산을 지키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세를 선택하지, 매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전세 가격은 이제 60%에서 70% 유지가 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극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 갭이,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의 갭이 생겼던 매매가 전세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6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지 않았을 때 갭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다면은, 이런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일단은 이 주택을 내 것으로 소유권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갭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잘 안 하게 되죠. 마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끝날 것처럼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떠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도 이 갭 투자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시장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예측하고 이런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갭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 내가 종잣돈을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런 기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에 있었던 시기들 중에 이런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역시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한정적이겠죠. 그런 지역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기가 오거나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마인드셋을 해 놓고 이런 지역들이 어디가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회를 좀 기다린다면 또 다른 기회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갭투자 열풍 지역 단지 실거래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많은 갭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30.4%까지. 물론 지역마다 틀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갭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아파트를 사 놓는다. 이거는 하나의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을 내가 선별해 가지고 갭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형태로 미리 사 놓는 거예요. 시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 아무런 아파트, 갭이 작은 아파트만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 형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팔지 못하고 처분하지 못하고 내가 장기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고 단지 금액 자체 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만약에 생기거나 대규모의 택지 개발들이 생기게 된다면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구가 줄어들어도 핵심 지역의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늘 수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인구들이 빠지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주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갭 투자를 통한 형식도 내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긴 하지만 너무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너무나 저렴한 아파트들 갭이 작다고 해가지고 돈이 작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을 선별해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이런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갭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낮게 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통해 가지고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약이나 경매나 이런 방법들보다는 더 빠르게 또 다가갈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대출의 규제가 이렇게 강할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